안녕하세요. 테크버스의 둘째 날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 기쁩니다. 저는 마상욱이라고 합니다. 라인에서 계정과 인증 영역의 서버 개발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라인 계정 이전 기능의 새로운 개선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이번 발표와 관련된 배경들을 설명드리고 계정 이전 기능에서의 어려운 문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풀기 위해 도입한 두 가지 개선점들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로 생체 인증을 사용한 더 쉬운 계정 이전 기능, 그 다음으로 안전한 백업을 통한 레터 실링 키 이전 기능입니다. 레터 실링에 대해서는 잠시 후 배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발표와 관련된 배경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버 개발자뿐만 아닌 모든 라인 개발자들은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안전성과 사용자 경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을 종종 마주합니다. 결국 두 가지 모두 사용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참여하는 모두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 일구어낸 개선점들입니다. 오늘 다룰 라인 계정 이전 기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바꿀 경우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라인을 사용하기 위해 계정 식별과 소유권 인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 하나의 라인 계정에서는 하나의 스마트폰 기기만 사용한다라는 스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 중인 기기에서 새로운 기기로 계정을 이전하는 기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계정 이전 과정에서는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의 여러 인증 수단이 사용되는데요. 다만 이러한 수단들 중 일부는 사용자 식별이나 인증의 관점에서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전화번호는 다른 사용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기에 사용자를 확실히 식별하기 어렵습니다. 비밀번호와 핀처럼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값에 기반한 인증 수단은 사용자가 잊어버릴 수 있고 유출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보안상 매우 안전한 비밀번호를 사용하도록 기대하거나 요구하기도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간단히 소개해드릴 것은 라인의 종단간 암호화 구현인 라인 레터 실링입니다. 클라이언트들만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비밀키 기반으로 메시지가 암호화되고 복호화되기 때문에 서버를 포함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모든 단계에서는 메시지 내용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은 공개키 암호화 방식, 더 정확히는 타원 곡선 암호화 방식에 기반하여 비밀키를 서로 공유합니다. 각자 생성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의 키 페어에서 퍼블릭 키를 서버를 통해 공유하게 됩니다. 프라이빗 키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사이의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유 비밀 키가 노출될 염려가 없는 것이죠. 다음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계정 이전 기능에서의 챌린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계정 이전 기능은 사용자에게 쉬워야 하고 계정의 탈취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리고 이전 과정을 통해 대화 내역도 매끄럽게 이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챌린지들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사용자의 기억에 기반한 인증 수단들은 다른 서비스에서 누출된 정보나 피싱 등을 사용한 공격에 취약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조건에서는 기기의 소유권 인증과 같은 추가 인증을 저희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 수단들이 추가되면 계정 이전 절차는 길어지게 되는데요. 절차가 길어질수록 사용자가 계정 이전을 마치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에게 들어오는 전체 사용자 문의 중에서 30%가량이 계정 이전과 관련된 문의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양한 방면으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피싱에 대해 잠깐 언급하였는데요. 피싱 공격 등으로 인한 계정의 탈취는 데이터 유출, 금전 손실과 같은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래 보신 것처럼 공격자들은 라인과 거의 유사한 UI의 웹페이지를 만들어서 비밀번호 등의 입력을 유도합니다. 서비스 입장에서 대응하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라인에서는 사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싱 사이트를 탐지해서 사이트 정지 의뢰를 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관련된 공식 사이트 글과 기술 블로그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이후 발표 자료를 통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으로 계정 이전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이전 기기에 대한 내용을 새로운 기기에서도 자연스럽게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술적으로 까다로워진 부분은 대화 내역 자체뿐만 아니라 레터 실링 키 역시도 이전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이 도입되기 이전 시점에서는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대화 내역의 백업과 복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서비스의 상태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서로 다른 플랫폼 간의 백업과 복원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 도입된 두 가지의 개선점들을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체 인증을 활용한 더 쉬운 계정 이전 기능입니다. 화면 인식, 지문 인식 등의 스마트폰 기기에서의 생체 인증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사용자가 알고 있는 정보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패스워드보다 더 안전한 인증 수단이지요.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통해 인증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확실하게 대상 계정을 식별할 수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도입된 보다 쉬운 계정 이전 기능에서는 라인을 사용 중인 디바이스의 키스토어에 접근하기 위해 생체 인증 과정을 거칩니다. 참고로 비록 이번 기능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라인에서는 FIDO2 스펙에 기반한 디바이스 생체 인증의 연동을 지원합니다. 오른쪽의 스크린샷처럼 라인의 설정 메뉴를 통해 연동이 가능합니다. 관련된 이전 기술 발표들의 링크를 첨부하였으니 발표 자료를 통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생체 인증을 사용한 보다 쉬운 계정 이전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기존 기기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을 위한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두 개의 기기, 현재 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기기와 라인 계정을 옮기고자 하는 기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 과정을 시작하면서 사용 중인 기기에서 QR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기기에서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사용 중인 기기의 데이터를 전송받기 위해 서버로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사용자가 계정 이전을 시작한 것이 맞는지 사용 중인 기기상에서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후에는 기기의 키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기상에서의 생체 인증을 거칩니다. 기존 기기에서는 키스토어에 저장되어 있는 레터 실링 키를 암호화하고 서버로 전송합니다. 서버는 전송받은 데이터를 새로운 기기로 전송하고 새로운 기기에서는 데이터를 복호화한 뒤 전송받은 데이터의 내용을 저장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존 기기의 레터 실링 키를 새로운 기기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도식으로는 사용자 경험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라인 클라이언트에서 사용자에게 보이는 화면들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사용 중인 기기의 화면이고 오른쪽이 새로운 기기의 화면입니다. 먼저 사용자의 새로운 기기에서 생체 인증을 사용하는 계정 이전을 시작합니다. 사용자는 사용 중인 기기의 설정 페이지에 접근하여 계정 이전을 위한 QR코드를 띄우게 됩니다. 새로운 기기에서는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합니다. 기존 기기에서는 계정 이전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생체 인증을 거치게 됩니다. 생체 인증이 완료되면 새로운 기기에서 계정 이전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전화번호, 패스워드 등에 기반한 이전 계정 기능 대비 이 기능의 장점은 간단하고 직관적이고 사용자가 기억하고 있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싱에 보다 안전하며 그리고 이러한 이전 과정에서 종단간 암호화를 통해 레터 실링 키를 전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세 번째 장점에서 역시 중요한 부분은 레터 실링 키의 내용을 서버가 알 수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종단간 암호화를 활용하여 기존 기기에서 새 기기로 키를 전송하는 과정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레터 실링 키가 포함된 사용 중인 기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기존 기기에서는 이전 과정을 시작하고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의 키 페어를 생성합니다. 이번 시도에서 사용할 넌스도 함께 생성합니다. 기존 기기에서 QR코드를 생성하는데요. 이 QR코드에는 퍼블릭 키와 넌스 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에서도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의 키 페어를 생성하고 QR코드를 스캔하면 기존 기기의 퍼블릭 키와 넌스가 새로운 기기로 전송됩니다. 이제 새로운 기기는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를 사용하여 복호화를 위한 공유 비밀 키를 지니게 됩니다. 새로운 기기에서는 서버로 자신의 퍼블릭 키와 전송받았던 넌스 값을 보내고 서버는 받은 값들을 사용 중인 기기로 전송합니다. 사용 중인 기기에서는 먼저 이전에 생성한 넌스와 수신한 넌스가 일치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기의 퍼블릭 키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 중인 기기에서도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한 공유 비밀 키를 지니게 됩니다. 사용 중인 기기에서는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서버로 전송합니다. 서버가 알 수 없는 공유 비밀 키로 암호화되었기 때문에 서버가 그 내용, 즉 레터 실링 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서버에서는 암호화된 정보를 새로운 기기로 전송하고 새로운 기기에서는 공유 비밀 키로 데이터를 복호화합니다. 복호화된 데이터는 새로운 기기에 저장되고 레터 실링 키 이전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사용 중인 기기를 지니고 있는 조건에서의 계정 이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두 번째 개선 기능은 사용 중인 기기를 지니지 않은 기존의 계정 이전 기능에서 레터 실링 키를 이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기기를 분실하거나 기기가 파손되는 상황들은 종종 일어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레터 실링 키는 기기에만 저장되기 때문에 키를 새로운 기기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백업하고 복원하는 기능이 필요합니다. 레터 실링 키 값 자체는 서버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알 수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전하게 레터 실링 키를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민에 대한 저희의 방향은 2019년에 라인 데브데이 발표에서도 공유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약하여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저희는 레터 실링 키의 백업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인증 수단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아무런 암호화 없이 키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별도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가장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키가 서버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저희로서는 선택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임의로 생성된 높은 엔트로피의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가장 오른쪽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키값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지만 사용자가 기억하고 입력하기에는 너무 긴 패스워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성 측면에서 역시 선택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자연스러운 사용자 경험과 높은 보안을 모두 고려하여 키를 백업하고 복원하기 위한 인증 수단으로 저희는 핀코드를 선택하였습니다. 핀을 통한 키 백업과 복원은 기본적으로는 스마트폰 락스크린이나 OTP 카드 핀과 같은 원리를 따릅니다. 즉, 숫자로만 이루어진 핀을 추측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 핀이 틀렸을 경우 재시도할 수 있는 횟수에 제한을 둡니다. 이러한 작업은 하드웨어에 기반한 안전한 실행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격자는 시도 횟수를 조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시도 횟수가 한계값을 넘으면 더 복원 시도를 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막게 됩니다. 이 원리를 실제로 구현으로 옮긴 과정에서 저희는 두 가지의 기술적인 부분들에 집중했습니다. 첫 번째로 키 백업과 복원을 실행하기 위한 안전한 실행 환경의 마련입니다. 이것은 레터 실링 키가 누출되거나 백업 복원 시도가 조작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안전 실행 환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있었던 저희의 자매 세션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버상에서 안전한 실행 환경을 마련한 방법과 그 실행 환경들의 특성을 설명드린 세션입니다. 두 번째로 핀에 대한 브루트포스 공격을 막기 위한 시도 횟수 제한의 구현입니다. 라인 클라이언트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사내 네트워크 안에서의 공격도 유효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이것을 위해 매 시도의 백업과 복원 횟수를 버전으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레터 실링 키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구조를 간략화한 도식입니다. 여기에서의 퍼블릭 키와 프라이빗 키는 안전 실행 환경 안에서의 암호화와 복호화를 위한 비대칭 암호 키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실행 환경은
서버 인스턴스 안에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의 키 백업을 저장하기에는 공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백업과 시도 횟수를 영속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확장 스토리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백업과 시도 횟수는 먼저 안전 환경 안에서 암호화되고 서명된 상태로 봉인되어 영속 스토리지 안에 저장됩니다. 따라서 안전 실행 환경을 거치지 않으면 키를 복원하거나 시도 횟수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방금의 도식을 전반적인 서비스 환경과 유사하게 그려보았습니다. 어제의 안전 실행 환경 관련 발표에서도 보셨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업 데이터는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퍼블릭 키와 핀 코드를 통해 암호화가 이루어집니다. 인터넷과 회사 네트워크를 거쳐서 안전 실행 환경으로 전송되거나 그 반대로 클라이언트로 전송되는 과정에서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는 암호화된 상태입니다. 앞에서 공유드린 간략한 모델로 다시 돌아와서 키 백업 또는 복호화 과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백업 혹은 복원 요청을 하면 백업과 시도 횟수가 봉인되어 저장된 데이터를 영속 스토리지부터 가져오고 봉인 데이터가 안전 실행 환경으로 전송됩니다. 이때 안전 환경에서는 조건을 확인하고 이것을 충족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 핀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핀 시도 횟수가 갱신되고 그 결과를 암호하고 서명하여 봉인합니다. 봉인된 내용은 다시 영속 스토리지에 업데이트되며 사용자에게 그 결과값이 반환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반환되는 정보는 키데이터 내용 자체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에서의 복호화를 통해서 키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암호화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앞부분에서 간략하게만 언급한 키데이터의 복원 단계에서 사용하는 조건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때 비교하는 것은 영속 스토리지로부터 가져온 시도 횟수와 안전 실행 환경 안에 있는 시도 횟수입니다. 만약 스토리지로부터 온 횟수가 안전 실행 환경 안의 횟수와 같거나 클 경우에만 안전 환경에서 처리를 진행합니다. 이 조건은 네트워크 상에서의 재시도 공격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조가 대표적인 공격 시나리오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클라이언트에서 핀을 알아내기 위해 여러 번 시도를 한다면 틀렸을 경우 시도 횟수가 증가합니다. 시도 횟수가 한계값에 이르면 더 이상 복원을 시도할 수 없도록 영구적으로 차단이 됩니다. 만약 회사 네트워크 안의 공격자가 이전 요청의 내용을 재사용하여 핀을 알아내려는 시도를 한다면 이전의 복원 요청에서 사용한 봉인 데이터가 다시 안전 실행 환경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어지는 이전 요청에서의 시도 횟수는 안전 환경 안에 이전 처리에서 이미 증가된 횟수보다 작기 때문에 이러한 리플레이 공격은 시도 횟수 비교 조건에 의해 실패하게 됩니다. 앞에서 공유드린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마주한 이슈로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부분에서 언급한 영속 스토리지로의 접근 제한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이번 기능뿐만 아니라 서버 환경 전체에 대한 개선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세션을 통해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시도 횟수의 불일치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방안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응 방안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위해 안전환경 서버의 현재 상태에 가깝게 도식을 업데이트해 보았습니다. 잠깐 관련된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안전 실행 환경은 각 환경 서버 인스턴스들 내부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각 환경 안의 시도 횟수는 별도로 존재하며 서로 공유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계정에 대한 시도 횟수는 하나의 안전 환경에서 카운트되고 또 제한되도록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청이 전송될 안전 실행 환경 서버의 인스턴스는 계정 식별자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시도 횟수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 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조건에서 핵심 참조값으로 활용되기 위해 시도 횟수들은 안전 환경에 존재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시도 횟수들은 백업 정보와 함께 봉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영속 스토리지에도 함께 저장되어야 합니다.
시도 횟수가 영속 스토리지와 안전환경 모두에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 스토리지의 반영이 부분적으로 실패하면 두 값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 도식에서 두 번째 단계에서 안전환경의 횟수가 갱신되었지만 다섯 번째 저장소에 반영되는 단계에서 실패가 발생하면 저장소에 저장된 값이 안전환경의 값보다 작은 불일치가 발생합니다. 비록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지만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응 방안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불일치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다시 복원을 시도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속 스토리지에서 가져온 시도 횟수가 안전 환경 안에 있는 시도 횟수보다 작기 때문에 시도 횟수의 비교 조건에 위배되므로 안전 환경에서의 처리가 거부됩니다. 사용자가 올바른 핀을 입력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복원에 실패하는 것이죠. 이런 좋지 않은 사용자 경험을 방지하기 위해 저희는 두 가지 방안을 적용했습니다. 차례대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일치는 스토리지 저장 단계에서의 실패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저장이 성공할 때까지 재시도하는 방안을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라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카프카 클러스터와 라인에서 개발한 프레임워크인 데카톤 덕분에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재시도를 통해 저장이 성공되면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올바른 핀을 입력해도 실패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스토리지 실패에 의한 영향을 줄일 수 있지만 그러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방안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시도 횟수의 불일치로 실패할 경우 다른 안전 실행 환경으로 재시도를 하는 방안입니다. 사용자가 올바른 핀으로 시도한 경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불일치로 인해 안전 환경에서 요청이 거절되면 기능 서버에서는 다른 안전 환경 서버로 요청을 다시 전송합니다. 다른 안전 환경 서버에서는 해당 계정에 대한 시도 횟수 값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값에 기반하여 시도 횟수를 새로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스토리지에 있는 시도 횟수와 안전 환경의 시도 횟수가 서로 같은 조건에서 복원이 다시 진행되므로 앞에서의 안 좋은 사용자 경험은 방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안은 리플레이 공급자가 안전 환경 서버의 숫자만큼 핀을 시도해 볼 수 있게 된다는 여지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브루트 포싱 공격을 통해 핀을 알아낼 수 없게 제한하는 데에는 충분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를 요약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이와 같은 세 가지의 라인 계정 이전 기능의 챌린지들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최근 적용한 두 개의 개선점들로 사용 중인 기기를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의 생체 인증을 사용한 보다 쉬운 계정 이전을 소개했고, 그리고 사용 중인 기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정 이전에서 안전하게 레터실링 키를 백업하고 복원하기 위한 기능의 구현에 대해 설명해드렸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용 중인 기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계정 인증에서도 이것을 피싱에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생체 인증의 장점을 더욱 활용하기 위해 라인 클라이언트에서의 생체 인증 기능을 통해 서드 파티를 위한 라인 웹 로그인에 적용하는 개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더 풍부한 대화 내역 백업 기능을 제공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클라우드 기반의 백업은 서버에선 이미 만료된 대화 내역도 복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서버 기반의 백업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로 다른 플랫폼 사이에서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대화 내역을 백업하고 복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공유드린 개선점들은 최근 진행한 두 개의 메이저 프로젝트의 결과물입니다. 서버 개발, 클라이언트 개발, 기획, 보안, 디자인, UX, QA 등 여러 팀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몇 달 동안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멤버들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사용자에게 더 쉬운 기능을 제공할지, 어떻게 사용자 보안을 높일 수 있을지 노력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어 기뻤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저희가 약속해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는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쭉 이어갈 것이라는 점과 앞으로 기회가 닿는다면 그 결과물들을 또 다른 테크버스 발표를 통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상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플러스토크입니다. 궁금하신 점 등등을 피력함으로써 세션 내용을 심화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도 가능한 한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의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퀘스천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자는 야후의 그라하야시 마사루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후 저펜의 그라하야시라고 합니다. 이번에 플러스토크의 질문자로 저에게 의뢰가 와서 지금 참석을 했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라인과 야후는 경영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실은 마상욱 님하고는 아이디 아카운트 프로젝트를 함께 하고 있죠.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요. 타이틀 슬라이드로 바꿔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암호화를 한다. 거기서 이제 암호화의 열쇠, 키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2016년경부터 라인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엔드-투-엔드에서의 데이터의 암호화에 힘써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 토크 화면에서 그 열쇠 표시가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하거든요. 자물쇠. 그러니까 우리의 토크 대화의 정보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 있거나 지켜지고 있거나라는 것을 인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라인은 프라이버시라든지 개인정보 보호에 항상 노력하고 있고 그 보안성 강화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쓰고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토크의 암호화에서 열쇠의 로테이션, 알고리즘의 변경 이런 것이 대응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먼저 그 로테이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기능이 기존 기기에 있는 키를 그대로 이전해오는 기능이긴 하나 이것과는 별개로 새로운 기기를 사용할 때 레터실링 키를 새로 생성하는 구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이전은 이전의 대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키 로테이션은 새로운 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레터실링이 새로 생성된다는 점을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고리즘의 갱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터실링 방식은 공식적으로 레터실링 방식의 버전이 있습니다. 화이트 페이퍼를 보시면 지금 현재 레터실링은 V2라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내부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버전에 따른 처리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레터실링 화이트 페이퍼를 통해서 버전별로 어떤 다른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안, 세큐리티의 자세한 개발자분들은 한번 암호화하면은 안전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키의 로테이션이라든지 그때 맞춘 암호화의 알고리즘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레터실링 키에서도 그러한 부분이 고려되어 있다라는 식으로 말씀 듣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아카운트 계정의 이전, 이번 세션의 메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정 이전에 관해서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계정의 이전은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디바이스 자료의 변화, 디바이스의 변화가 심해서 아이폰에서 구글, 안드로이드 또는 국내의 여러 가지 기기들이 보급하는 가운데서 다른 데로 바꾸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디바이스를 크로스 디바이스를 고려한 아카운트 이전 기능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은 새로운 단말 기기로 로그인 다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사나옥 씨 선생님의 말씀에서 있었듯이 파스워드 원타임 파스워드 같은 것을 사용해도 피싱을 당할 우려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 붙여서 SMS, 휴대폰 전화번호도 번호가 리사이클 다른 사람한테 갈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파스워드, SNS에 의존하지 않는 계정 이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 듣고 느꼈습니다. 계정 이전, 여기서 질문인데요. 계정의 이전의 스펙은 사양은 라인 개발자 여러분이 생각해내신 것인지요? 아니면은 경쟁 타사의 사양도 감안하면서 지금 형태 모습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는 두 가지 모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그런 생체 인증 과정은 저희가 저희 서비스의 환경에 맞게 디자인하고 또 고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QR코드를 통해서 퍼블릭 키를 전송하거나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최초로 고안했다고 말하기는 또 이제 다른 서비스들도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일본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메신저 서비스들을 모두 참조하고 있고요. 이거 서비스 기획자분들이 그런 각 서비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어떤 부분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고려하여서 기능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채팅란에도 질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QR코드 아카운트의 그 계정 이전, 이거는 생체 인증도 사용하면서 이전을 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로컬 생체 인증을 이용하고 있는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로컬 생체 인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와 연동되어 있는 생체 인증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 저희 서비스의 생체 인증을 등록한 사용자만이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사용자에게 최대한 넓게 이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디바이스 로컬 생체 인증을 사용하여 이 기능을 구현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이드 시스템을 쓰면은 사전에 링크되어 있는 키 정보를 바탕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규 단말기를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고 원래 가지고 있는 기기의 정보를 잘 활용해서 인증을 활용해서 이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래된 기기가 파이드 등록이 안 돼 있을 때 이전이 안 될 수도 안 되게 되면은 유저의 편의성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로컬 단말 인증을 쓰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이전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금은 로컬의 생체 인증을 써서 QR코드도 활용한다.
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더 간단한 스텝으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조를 검토를 하실 생각이신지요? 지금의 이 생체 인증을 활용한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가장 단순화된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기기의 소유권에 대한 인증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어도 그 인증 과정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확실한 인증 수단의 하나를 사용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을 뭐 핀코드 등으로 인증을 한다고 했을 때 이미 코라야상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싱에 굉장히 취약해지기 때문에 더 큰 취약점을 노출하는 셈이 되는데 여기에 생체 인증을 도입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인증 수단 하나를 사용하여서 인증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을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아까 퓨처 플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기기를 지니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인증은 그러한 강력한 수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더 집중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사용자들이 난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드는 것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개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도 있긴 한데요. 자, 마지막으로 마상욱 님께서 개발자들한테 이 계정의 보안성 혹은 유저 익스피리언스 이런 거 관련해서 어드바이스라든가 이런 것은 좀 조심하십시오, 의식하십시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마상욱 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던져주시겠습니까? 이번 세션이 비록 서버 세션이긴 하나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물입니다. 특히 사용자 보안 관련해서는 보안 개발팀이 그리고 사용자 경험 관련해서는 UI, UX, 디자인, 기획팀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 주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자가 가장 좋은 팀워크,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어떤 도메인이든 계정뿐만 아니라 어떤 도메인에서든 사용자 보안과 그리고 사용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리가토우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상욱님하고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한데요. 라인의 그 계정 이전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게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면서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야후도 라인에 지지 않을 정도로 안전하고 그리고 편의성 높은 것을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발제 대단히 감사합니다.